구독은 사랑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3000년 동안 봉인돼 있던 고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죽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건 진짜 저주였을까요? 1922년 이집트 룩소르.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오랜 탐사 끝에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미이라, 금장 마스크, 장례용 보물들까지. 무덤은 손대지 않은 채 완벽한 형태로 보존돼 있었고 언론은 이를 20세기 최대의 발견이라 보도합니다. 그러나 발견 1년 뒤 자금 후원자였던 로드 카나본 경이 모기에 물린 상처로 인한 감염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세상은 이 죽음을 파라오의 저주라 부르기 시작했죠. 카나본의 죽음 이후 무언가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그날 밤 카이로 전역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우연일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시각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런던에서도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나본의 애완견 폭스테리오 수지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울부짖더니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하인의 증언은 1923년 이브닝 뉴스와 뉴욕타임스에 실릴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이야기가 퍼집니다. 무덤 어딘가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는 소문이었죠. 죽음을 부르는 자 검은 날개를 펼쳐 하늘로 날아올지어다. 하지만 이른바 저주의 비문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전면 부인했고 현장 사진에도 그러한 문장은 없었습니다. 결국 언론이 만든 상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과 관련된 인물 중 일부는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10년 사이 카나본을 포함해 8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는 고고학자, 기술자, 동물학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사망자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 죽음들이 차례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했고 저주라는 단어는 점점 더 현실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저주를 부정합니다. 무덤 발굴에 참여한 인원은 58명, 그중 50명이 20년 이상 생존했습니다. 하워드 카터는 64세까지 생존했고 현장 조수 칼리라는 1971년까지 장수했습니다. 2002년 미국 아칸소 대학교 연구팀은 무덤 내부의 곰팡이와 기체를 정밀 분석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곰팡이 농도는 낮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었다. 죽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저주라는 단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의 저주라는 표현은 고고학자가 아니라 기자가 만들었습니다. 1923년 영국 신문 타블로이드 한 면에 무덤을 건드린 자 죽음에 이르다라는 문구가 실렸고 이후 전 세계 언론이 경쟁적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쓰기 시작했죠. 무덤에서 발견된 금빛 유물, 연달아 발생한 기이한 사건들,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몇몇 죽음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언론의 손에서 팔리는 기사로 재조합됐습니다. 그리고 투탕카멘은 고고학 사상 최초의 미디어 스타가 되죠. 이후 고대 유물을 건드리면 벌을 받는다는 이 서사는 툼레이더, 미이라, 인디아나 존스 같은 수많은 영화와 게임 속 클리셰로 자리 잡습니다. 언론이 만든 전설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 상상력은 다시 문화 콘텐츠가 되어 저주라는 개념을 전 세계인의 공통 감정 코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투탕카멘의 무덤은 그저 누군가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전도, 개의 죽음도,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까지 모두 기록에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단 하나의 죽음이 만들어낸 공포는 언론과 대중의 상상력을 타고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집트의 땅 아래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수천 개의 문이 남아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거짓말 같은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거영남을 구독해주세요. 구독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